네, 찍어온 사진들 잘 보셨나요? 사진들 보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그래도 종합적으로 고찰을 해보면 일단 디테일은 카메라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이거는 큰 화면에 띄워놓고 좀 확대를 해보면은 당연히 카메라의 디테일이 훨씬 좋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, 하지만 인스타에 업로드하는 정도에서는 이런 정도의 디테일 차이가 좀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요즘 사람들이 이 카메라로 찍어도 컴퓨터로 잘 옮기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. 심지어 이런 디카로 찍어도 그냥 디카의 그 작은 액정으로만 보고 귀찮아서 컴퓨터에 나중에 옮기거나 아예 옮기지도 않는 분들도 계시기도 해요. 근데 이 액정으로 봤을 때 카메라의 액정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런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를 절대 따라갈 수 없거든요. 그래서 이 스마트폰의 사진이 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보다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색감 부분인데요.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, 둘 다 똑같이 고정을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폰카의 색감이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슬프게도요. 이 핵심은 HDR 기능인데요. 요즘 스마트폰들이 HDR 성능이 너무 뛰어나서 마치 카메라로 찍고 이거를 보정한 듯한 그런 화면을 얘는 바로바로 뽑아주거든요. HDR 기능이 뭐냐면, 우리가 바깥에서 사진을 찍을 때 햇볕이 쨍쨍한 날에 사진을 찍으면 어떨 때는 얼굴이 까맣게 돼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, 어떨 때는 이 배경이 하얗게 날아가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죠. 이런 걸 보정해주는 기능이 HDR인데, 너무 어두운 부분은 알아서 좀 밝게 올려주고, 너무 밝아서 날아갈 것 같은 부분은 좀 낮춰주고, 그런 게 이제 HDR 기능인데요. 이런 HDR 기능을 어떤 사진에 어느 정도로 적용을 할지는 이 스마트폰의 인공지능이 결정을 하는데요. 이 스마트폰의 두뇌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HDR을 적용하는 능력도 나날이 발전을 한 것 같아요. 가끔 이렇게 셀카를 찍으면 얼굴이 너무 거뭇하게 나올 때가 있긴 하지만 몇몇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아주 적당히 HDR을 잘 적용을 한 모습이었어요. HDR 사진은 그런 명암 차이를 극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색역 자체를 넓혀줘서 좀 더 깊은 색감을 나타나게 합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얘는 약간 채도가 더 들어간 듯한 사진을 보이고요.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폰카에 비해서 조금 물 빠진 듯한 색감을 보여줬어요. 특히 바깥에서 찍는 풍경 사진이 그랬는데, 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폰카로 찍은 사진에 비해 하늘이 좀 덜 파랗게 나왔고 전체적인 밝기도 좀 어둡게 보였습니다. 색감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, 심지어 이 폰카는 색감을 그때그때 바로 결정할 수 있는 필터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죠. 저는 필터를 잘 쓰지는 않지만 필터를 쓴 사진이 되게 예뻐 보일 때가 있기는 해요. 후보정의 성능은 이 카메라로 찍고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으로 보정하는 편이 훨씬 퀄리티가 좋기는 한데, 그래도 사진을 찍은 자리에서 그대로 보정을 해서 바로 업로드를 하는 그런 보정의 용이성은 이 핸드폰 카메라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색감을 결정하는 화이트 밸런스와 밝기를 결정하는 노출 측광은 이 소프트웨어가 좋은 폰카가 더 정확했습니다. 이 부분은 좀 충격적이었네요. 기동성 역시 당연히 폰카가 압도적으로 뛰어나고요. 심지어 요즘 폰카는 방수가 그냥 돼요. 그래서 괌에 가서도 물속에 이렇게 넣어서 물고기를 찍고 그랬는데 전혀 멀쩡하더라고요. 얘가 이 폰카에 비해 좋은 게 없는데요? 전 좀 맞아야 해요. 자, 이제 카메라의 장점들 갑니다. 야간 사진의 퀄리티는 당연히 이 카메라가 좋아요. 센서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노이즈도 적고 색감 변형이나 왜곡도 적습니다. 근데 야간에 저조도 사진도 한 3년 전에 폰카에 비하면은 얘는 훨씬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한 3년? 6년 후에 폰카가 이 카메라보다 야간 사진이 뛰어날 것이냐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, 또 모르죠,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. 이 사진은 어쩔 수 없이 광학적인 부분이라 센서의 크기가 클수록 노이즈가 적을 수밖에 없긴 해요. 디카의 심도 표현, 일명 아웃포커싱 사진이라고 하죠. 이런 건 여전히 폰카가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긴 합니다. 아이폰의 인물 모드나 이 갤럭시의 라이브 포커스는 출시 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된 모습이긴 해요. 하지만 여전히 좀 조잡하고 흉내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폰카가 아무리 좋아졌지만 이런 사진은 못 찍죠. 광각, 망원 등 다양한 화각의 사진 퀄리티는 이 폰카가 따라잡지 못하는 수준이에요. 갤로트 10의 망원 렌즈 화각이 52mm인데요. 성능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. 여기서 더 확대를 해서 디지털 줌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진 퀄리티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안 좋아지거든요.
당연해요. 디지털 줌은 그냥 찍고 그 사진을 확대해서 보는 것과 차이가 없거든요. 당연히 이런 폰카로는 100mm가 넘는 고배열 줌은 엄두도 못 냅니다. 그리고 광각의 경우에 13mm인데 되게 넓은 화각이긴 해요. 그래서 광활하긴 하지만 왜곡이 좀 심한 편이긴 합니다.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사진이나 카메라 기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, 아니면 카메라의 사진을 절대 큰 화면으로 옮겨서 보지 않을 분들, 후보정을 안 할 분들은 그냥 폰카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본격적인 광각 사진을 찍거나 멀리 있는 것을 당겨서 찍는 망원 사진을 찍거나 야간이나 실내 사진, 그리고 아웃포커싱이 된 인물 사진을 찍으실 분들은 카메라를 사신 편이 당연히 좋아요. 그것도 센서가 큰 풀프레임 카메라를 사는 게 좋고요.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. 결론은 가벼운 폰카가 짱이다. 네,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